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고 11월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항상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심 이어가 주시고요. XRP에 대한 공부 반드시 수반하시면서 확신을 갖는 가치 투자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선배가 저한테 이제 일 끝나고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꼬치에 칭따오를 사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분이 리플을 4,000원에 샀다가 400원에 던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코인 투자를 리플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말아먹어가지고 다시는 코인 손도 안 된다. 이런 선배랑 어제 맥주를 한잔 했어요. 굉장히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선배님 리플 사세요? 선배님 리플 사지 마세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했죠. 바보라고. 바보. 예, 바보라고 좀 생각을 한 게 뭐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와 시간을 들이는 방법을 아예 모르고 있더라.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최소 XRP에 대한 가치 투자, 반드시 어떤 걸 투자하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한, 그 토큰에 대한 확신과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가 수반된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마셨는데 술 먹은 김에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따뜻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큰데 참 요즘에 이런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요. 그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글의 유튜브, 지금 현재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이 채널이 바로 구글의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1,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보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할 일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말해야지 하다가 맨날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술김에 용기 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진심을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흘 새 40원이 떨어졌대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1270원대, 1200원대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원래 1달러를 우리가 받을 때 거의 1300원, 비쌀 때는 1400원에 육박하는 돈을 줬어야 됐는데 그 정도로 달러의 약세가 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달러의 헤게모니가 점점 깨지고 있고 패권이 손실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 이번에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달러와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 굉장히 자리매김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크립토 시장에 돈이 올 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쪽으로 슬슬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포브스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국의 통화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처해 있으면서 XRP와 같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포브스에서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현재 부채를 보면 지금도 현재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33조 달러를 넘어섰죠. 과연 이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XRP를 가장 많이 공격적으로 매집해 놨을까를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기득권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서 그 해결책, 솔루션을 고안해 본다면 XRP와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화 33조 달러의 부채 더미, 이 천문학적인 돈을 과연 어떻게 갚을 것인가? XRP에 대한 강세 현금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포브스지에 실리고 있다는 부분 눈여겨볼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들은 비트코인 화물 ETF가 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돈을 쏘게 될까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화물 ETF에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포텐셜을 지녔다. 그 월가의 전문가, 그 월가의 뒷배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블랙록을 비롯한 굉장히 큰 유대 자본이 들어간 자산 운용사들이 있죠.
그들이 휘어잡고 있는 금권 세력들과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어떤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고 국경 간 결제에서 어떤 토큰이 쓰일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XRP는 그 어느 토큰보다 유틸리티가 가장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두바이의 소식이네요. 이미 중동은 리플사가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리플의 스웰 행사가 얼마 전에 두바이에서 열렸었죠. 알사리 파이낸셜 서비스의 자회사가 내년에 디지털 지갑을 출시 예정이다. 이제 슬슬 제도권 수용이 풀려나는 그런 실마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동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두바이와 중동에 포커스 맞춰볼까요? 이 메나 지역,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미 리플사가 장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리플사가 두바이에 확장되고 XRP가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금융서비스청 DFSA에 리플 XRP가 승인됐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 두바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에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으로 인정이 됐다. 그러면서 원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 세 가지 종목만 있었지만 지금 현재 월가에도 이 세 가지 종목만 상장이 되어 있었죠. 월가가 만든 EDX 마켓에요. 하지만 두바이에서는 XRP까지 총 4개가 됐다. 미국의 SEC와의 법적 공방전이 끝나게 되면 월가의 EDXM 거래소에도 반드시 XRP가 왕자의 자리에 오르면서 상장, 인덱스 지표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두바이의 승인으로서 이미 메나 지역, 중동 지역은 확장하면서 끝났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사우디의 사부, 바로 사우디의 아왈 은행도 역시 리플과 함께 갔었고 루루 익스체인지, 방금 기사를 언급드렸던 알산 익스체인지, UAE, 아랍에미리에이트의 최대 송금 규모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플과 손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락뱅크 그리고 QNB까지 모두 다 리플과 손잡고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알산 익스체인지 역시나 리플과 협력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머니매치 역시 말레이시아까지 확장이 되면서 리플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선택되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기사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산 익스체인지 두바이에서 가장 큰 송금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머니매치와 손잡았다. 자, 에비던스 자로 들어갑니다. 알산이 익스체인지 공식 홈페이지에 여기 나오고 있네요. 알산이 익스체인지와 머니매치를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까지 국경 간 송금 가능하게끔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일환으로 머니매치는 우리가 항상 봤었던 리플사의 고객 사례 연구에서 머니매치가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계속적으로 리플의 펀더멘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은행 규제에 관한 세계 최고의 기관이 하나가 있죠. 바로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CBS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XRP와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45개 회원 중앙은행의 노출을 포착하면서 보고서를 발표했다라는 부분. 과연 그 보고서에는 어떤 암호화폐 인덱스들이 들어있을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이 바젤위원회 BCBS는 지난 5년간 암호화폐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과 감독 계획을 수행했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은 과거부터 블록체인을 제도권 수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암호화폐 데이터 수집 플랫폼 템플릿이 구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과연 어떤 보고서였고 어떤 크립토 인덱스가 사용되었을지 한번 천천히 볼까요? BCBS 바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위스의 국제결제은행 산하위원회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국제기구였죠.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Bank Exposure to Crypto Asset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은행의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사전조사를 많이 해오면서 크립토 인덱스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 어떤 토큰들이 들어가 있었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토큰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DBS에도 인덱스로서 활용되고 있는 인터체인 프로토콜이죠. 폴카다 들어와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된다. XRP 당연히 들어와 있겠죠. 카르다노 에이다도 들어와 있고요. 솔라나,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바이낸스 코인까지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이 과거부터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표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부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구나. 19개 은행에서 총 94억 유로의 투자 포지션에서 XRP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슬슬 수면 위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리플의 임원은 XRP와 XLM, 스텔라 루멘 두 개 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뿌리가 같으니까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XRP와 스텔라 루멘이 중앙은행 유틸리티의 펩시와 코카콜라가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중앙은행의 그 효용성적인 부분에서 탑 클래스의 자리에 있다라고 번역을 해드릴 수 있겠죠. 왜? 탄산음료에서 코카콜라와 펩시는 1등, 2등의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XRP 그 어떤 암호자산보다 유틸리티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언급드렸던 리플과 XLM, 스텔라 루멘 왜 뿌리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리플의 개발자인 제드 맥켈럽 2012년도에 크리스 라슨과 같이 합류했죠. 이 제드 맥켈럽이 나와서 차린 게 바로 스텔라 재단. 사실상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하드포크에서 만든 개선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의미로 리플을 버리고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음모론적인 스토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리플이 도매용 CBDC, 즉 기업 간의 자금 송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스텔라 루멘은 소매용 CBDC, 개인 간의 거래를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화폐이다라는 부분이죠. 스텔라 루멘의 특징이 있다면 전송 수수료가 리플보다 더 싸다는 겁니다. 리플도 여전히 싸지만 스텔라 루멘이 더 싸요. 리플도 싸기로 유명한데 스텔라는 리플의 10분의 1 가격이다라는 부분. 전송 속도는 둘 다 빠르지만 수수료적인 부분에서 스텔라 루멘이 더 싸다. 개인 간 소액 결제가 있을 때 소매용 CBDC의 결제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쓰일 수 있다는 부분. 하지만 메인 포인트는 국경 간 결제, 스위프트망을 이룩하는 XRP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리플 지지 변호사 존 디튼도 얘기하네요. SEC와의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다? XRP가 유틸리티가 굉장히 큰 토큰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하나 더 볼까요? 리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역할은 금융 서비스의 확대이다라는 부분, ODL 솔루션에 있어서 XRP의 이 효용성, 바로 이 유틸리티는 어떤 코인도 범접할 수가 없고 대체할 수가 없다는 부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XRP를 매집하면서 가격은 큰 변동이 아직 나오지 못했지만 장외 거래를 통해서 그 세력들, 그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XRP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2010년에 특정 비트코인 추세를 인용함에 따라서 XRP는 $100의 가격 불가피하다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수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